중학교로 올라가면 학습량이 3배가 뜹니다. 그러니까 지금 6학년인데 중학교 선행이 안 돼 있는 친구는 가면은 이제 당혹스럽죠. 특히 자세 태도가 안 잡히면 못 따라가요. 거의. 왜냐면 사람은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럼 인정받으려면 뭐냐면 내가 뭔가 잘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공부가 뛰어나지 않으면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면 애들은 당연히 자기가 자기를 인정해주는 그런 집단을 찾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친구 집단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다 인정을 못 받아. 그러니까 이제 일타령이 돼요. 뭐 게임에 빠진다는 등 중학교 들어서 이제 심지어는 담배까지도 피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거기서 어머니가 아무리 야단을 쳐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람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특히 인정받아야 되는데 인정받을 게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공부는 어느 정도 해야지만 그 성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당장 아이가 행복감을 맛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무리에서 뛰어내서 아이가 노력 안 해도 행복감을 맛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과 게임 그리고 유튜브 이런 것들은 디지털은요 노력을 안 해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행복감을 맛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잡아주려면 이 두 가지부터 해야 돼요. 노는 친구로부터 떼어내고 그 다음에 이 디지털 노력 안 해도 행복감을 맛보는 이 디지털을 못 쓰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특히 또 엄마가 맞버린 경우 더 그래요. 그리고 애가 세 번째는 도파민을 맛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뭐냐 운동을 시키는데 그것도 달리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 2km라든지 좀 잘 뛰는 친구는 3km를 뛰지 않습니까? 그럼 뛰는 과정에서 힘들지만 뛰고 나면 성취감이 엄청 몰려오고 도파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청소년들은 이 도파민을 맛보기 위해서 산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파민도 맛보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아이의 지적 수준, 근본적인 이 문해력을 키워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게끔 만들어진 판단력을 키워줘야 돼요. 그래서 책을 보게 만들어야 되는데 선택 때문에 책을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 수준에 맞는 거 부족하면 부족한 수준을 찾아서 그 밑에부터 메꿔야 돼요. 차근차근. 이 5가지가 제대로 되려면 불행하게도 국내에서 힘들어요. 왜냐면 애들이 공부하다가 도파민을 맛보고 싶어 PC방에 갑니다. 그리고 애들끼리 어울려요. 특히 심지어는 가출까지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차단된 환경에서 몰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해외 캠프를 하는데 보통 어느 정도 기간이면 되냐면 6개월 정도면 애가 잡힙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그리고서 다시 옛날에 있던 환경으로 돌아가면 말짱 도루묵이 돼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군대에서 새벽 6시에 일어났는데 한 달 동안은 열심히 하더니 말짱 도루묵이 되더라. 사람은 환경의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어머니가 뇌구조를 알았어요.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뇌구조는요. 쾌락추구, 거짓말쟁이, 게으름쟁이에요. 누구나 똑같습니다. 특히 애들은 더 심해요. 그래서 남 탓하고 핑계대고 자기화합시킵니다. 근데 우리 뇌는요. 또 장점도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로 구별하지 못하고 자기 암시와 환경의 노예예요. 그래서 아이가 친구들하고 완전히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통제되고 이런 환경이냐 말레이시아하고 저희가 인도 벵갈루루에 기숙사 캠프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2군데씩이나 얻었어요. 아,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외국에서는요 90일 연속해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달 정도 하고 나서 애들 휴가를 보내준다든지 여행을 갔다 오는 게 좋습니다. 특히 쿠알라룸푸르는 뭐가 좋냐면요 교통의 천국이에요.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서 베트남 가는 거, 인도 가는 거 직항이 다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등. 그래서 8주 공부하고 3일 여행 갔다 오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일주일 쉬는 거죠. 애들이. 그 다음에 또 8주하고 일주일 쉬고 8주하고 일주일 쉬고 이렇게 3번 텀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국제학교를 들어가게 놨습니다. 특히 국제학교를 조심하셔야 할 게 뭐냐 말레이에 있는 국제학교들은 중국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애들 관리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대한 상담은 또 별도로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국제학교를 보내는 애들
그럼 자세와 태도가 잡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여기서 잡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 학교를 진학한다 하더라도 실력이 뒤진 경우.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학교를 휴학해도 학력 인정만 받으면 그 학년 찾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 애가 1년을 휴학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복학할 때 1학년에 복학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보고 재학년인 2학년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또 애가 지금 중학교 2학년, 3학년이야. 그럼 복학할 필요 없이 검정고시 보면 중졸 졸업 자격증을 따거든요. 어쨌든 간에 학력이나 자세 태도가 돼 있어야지만 고등학교를 진학하든 국제학교를 가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족했던 건 언젠가 메꿔줘야 돼요. 그리고 사춘기가 오면 부모가 애를 통제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고 집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친구 집단이나. 그리고 스마트폰을 안 뺏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아이한테 맞는 거 이 5가지를 명심하세요. 그 노는 친구로부터 그 인정받는 그 친구 부로서 뛰어나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노력 없이 행복감을 맛볼 수 있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뭐 패드라든지 이런 디지털 기기를 통제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아이가 딴 곳에서 도파민을 충분히 맛봐야 된다는 거. 특히 달리기가 효과적이라는 거. 그 다음에 아이가 판단력이나 이 지적 수준이 키워야 된다는 거. 책임기가 돼야 된다는 거. 그 다음 아이 수준에 맞춰서 교과가 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 이 5가지를 제대로 했을 때 아이가 따라갈 수 있고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제학교 예비교 태도 자세 잘 어우잡는 퓨처 아카데미 이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